그 다음 줄 넘어오고 이쪽으로 한번 좀 넘어갈게요. 잠깐 넘어갔다 또 가죠. 하시고 이렇게 1, 2, 3 가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TV조선의 지선호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던 그 당내 문제에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당대표에 관련된 질문을 들으셨을 때, 이제 뭐 로망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대표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지, 뭐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업무를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만, 향후에 그 출마 가능성이라든지, 뭐 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와, 지난주 조문 때 같이 이제 상주를 맞이하는 역할을 하시기도 했는데, 보면은, 조문객을 맞이하시는 역할, 상주로서 역할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그 고위 당정이 조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고위 당정. 예. 네. 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좀 있으셨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말씀 나눌 기회를 가지실 건지 그 부분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로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로망을 불러올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할 때 제가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대표도 로망이었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은 30대에 출마해서 오랫동안 꿈꿔온 로망이고 당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중진 정치인 이상이 되면 갖는 로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장은 당장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리가 된 순간에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로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출마할 생각이 있냐 이런 걸 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현재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 월요일에 하는 간부회의를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제가 비교적 이렇게 좀 잔소리를 적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별로 안 했던 좀 강한 어조의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할 테니 총리실도 오늘부터 총리실 전체 직원이 새로 공직생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가 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것 때문에 미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년 간담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신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 한 달 동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온 사실 결론입니다. 7개월 동안 했고 기본은 한 것 같은데 이게 기본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더구나 대통령이 6개월 이후에 업무 보고를 다시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총리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이제는 총리실이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 내지 눈높이와 그것을 답안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받아든 각 부처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각 부처가 뛰도록 독려하고 질책하고 또 부축해야 할 역할이 온전히 총리실에 왔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국정통할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4가지의 내용을 썼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4가지 드린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신 것이 제게는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자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있으면서 또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원래 생각했던 것, 그다음에 지금 국정 운영의 일정한 변곡점에 이른 상황,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각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책임의 4가지 중 첫 번째가 각 부처 장차관 및 간부들과의 소통과 지휘를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각 개혁 이슈와 범부처 이슈들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업무 보고의 청취가 아니라, 또는 다 된 결론을 발표하는 형식적 회의에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각 부처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직접 방문해서 토론하고 점검하고 지휘하는 일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게 그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제 역량의 한계로,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설정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쭉 7개월간의 업무 진행을 해왔고, 대통령님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서 전체 국정기조가 방향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함께 이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총리의 역할이 몇 배 강화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총리와 총리실의 국정 집중력은 대단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청래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가 됐을 때, 김현, 정청래 등등이 컷오프가 됐을 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그때 김현 의원과 만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컷오프를 했다 하고 굉장히 제가 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또 그때의 컷오프 이후 상황에 대처하는 정 대표의 어떤 자세, 또 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를 모시고 역할을 했던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1기 대표를 하시고 2기를 연임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실 시기에 연임을 안 했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좋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야기를 했던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내가 당의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의 주류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항상 모든 사안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러저러한 계기에 당내 분들을 만나면, 첫째, 1인 1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 안 했으면 좋겠다. 셋째, 정청래 대표의 진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꽤 알려진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10% 이상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제 스스로가 나는 아주 원칙적인 당원 주권론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유불리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바꿀 입장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지고 축적해온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판단을 바꿀 상황도 아닙니다. 이번 이해찬 전 총리 문상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서 함께 이해찬 전 총리님의 문상객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꼭 말로 해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말로, 또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내정들을 계속 이렇게 나눴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 여당을 함께 책임지고 당정대 회의의 파트너로서 늘 만나는 입장에서 저는 그 노고와 역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위당정 회의는 사실은 실무당정이 있고 고위당정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두 주 사이에는 꼭 만나야 될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미국 출장, 강훈식 실장은 또 방산 출장, 이해찬 전 총리의 추도식 이런 것들이 끝났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금까지 해왔듯이 당정청 회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